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수학의 이수영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환율의 계산을 했었는데 이번 시간부터 세금의 계산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번 시간은 당분간은 수학적인 계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영상을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세금. 먼저 세금의 종류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전기요금, 전기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금이랑 세금이랑 전기세 어떻게 틀린 걸까요? 자, 세라고 하는 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우리로 치자면은 경상북도청, 그죠? 대구시청,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경비를 위해서 국민들로부터 강제 징수하는 것이다. 자,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그냥 필요하니까 징수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런데 나 안 낼래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들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현이 강제 징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요금은 개인이 필요하여 사용한 만큼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전기세와 전기요금이란 말은 다른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핸드폰을 예로 들까요? 핸드폰도 요즘 뭐 기본 요금이 딱 정해져 있지만은 쓴 만큼 돈을 낸다. 쓴 만큼 같이 세금도 같이 커지는 겁니다. 내가 한 시간에 10,000원의 통화료를 내면은 세금은 10% 1,000원입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통화요금과 통화세 이건 다르듯이 전기요금도 전기요금과 전기세가 다른 말이다. 그냥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해되겠죠? 큰 의미를 두지 말고, 자, 다음 넘어가 봅시다. 자, 세금은 직접세, 소득세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간접세, 요 두 가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자, 직접세는 뭐냐면요, 개인이나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 자, 선생님이 돈을 벌잖아요. 그죠? 돈을 벌면은 그 돈 번 만큼 세금이 나갑니다. 세금이 나가요. 자, 그러면은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나가고 작게 번 사람은 작게 내겠죠. 그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100만 원을 번 사람은 5% 5만 원 내고, 그 다음 1,000만 원 번 사람은 똑같이 5% 하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한 10% 낸다고 칩시다. 10%. 100만 원. 그죠? 10배를 더 벌지만 세금은 20배를 더 냅니다. 그죠? 이런 게 바로 직접세입니다. 자, 여러분들,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 그러니까 작게 번 사람들은 조금 세율이 작을 수도 있고, 많이 번 사람은 세율이 높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이게 바로 직접세입니다. 근로소득, 방금 얘기한 월급 얘기니까 근로소득. 자, 또는 이자, 배당, 부동산 소득, 상속소득.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이익이 생겼잖아요. 이익이 생긴 것만큼 비례해서 돈을 내는 게 이게 바로 직접세입니다. 내가 돈을 번 만큼 많이 벌면은 많이 내는 것, 많이 벌면은 많이 내는 것, 작게 벌면은 조금만 내는 것. 요게 바로 직접세입니다. 자, 근데 간접세는 직접 내는 세금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지 말고 요금으로 보면 됩니다. 세금에서 물건을 판매할 때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금이. 그러니까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바로 이 부가가치세. 자, 여러분들 영수증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부가가치세. 자, 프레쉬 우유도 사고, 바나나 우유도 사고, 그 다음에 오렌지도 사고, 밀폐 용기, 종이. 근데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돈을 얼마 냈습니까? 돈을 12,070원 냈어요. 12,070원.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12,070원 중에 됐죠? 물품 가격과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12,070원인 겁니다. 자, 물품 가격은 얼마냐면 물품 가격을 100이라고 했을 때 부가가치세는 얼마? 10%가 보이네요. 10%.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해볼까요? 자, 1,100원짜리 물건을 사면은 1,000원의 물건 가격과 100원의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10%. 이해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건을 살 때 영수증을 받아보면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물품 가액이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13,000원 결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물품 가격과 가격이랑 그 다음에 부가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가세랑 가격을 잘 보면은 여기는 11700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17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가 한 단위만 차이 나지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가세는 가격이 몇 프로니까? 10%니까 10%. 이해되겠죠? 10분의 1이니까 단위만 차이 나지 숫자는 똑같죠? 자, 여러분들 오늘이라도 물건을 살 때 영수증을 달라고 해보세요. 영수증을 달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가격과 부가세가 숫자만 똑같고 단위가 다르다. 요렇게만 요렇게 보일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부가세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자, 부가세는 원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와서 이거를 가공합니다. 가공해서 더 높은 이익을 낼 수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이득에 부과하는 게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정의는 이렇고 그냥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냥 이익이 난 만큼 세금을 내는 것. 자, 직접세는 이익이 난 만큼 내가 노동을 하든 돈을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내든 부동산을 팔아서 그 시세 차익만큼 하더라도 무조건 내가 이득을 얻으면 그 이득에 비례해서 내는 게 바로 직접세입니다. 많이 벌면은 많이 내고 작게 벌면은 작게 내고. 자, 근데 여기 있는 간접세는 아까 몇 퍼센트? 물품 가격이 무조건 10%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도 무조건 부가세는 10%. 여러분들이 사도 10%. 그 다음에 굉장히 부자인 누가 있습니까? 굉장히 부자인 이재용 회장님.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이 물건을 사도 10%는 똑같습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무슨 차이인 줄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물건에 부과하는 겁니다. 물건에. 부가가치세. 어떻게? 원료의 가치가 높아졌을 때 그 원료에 대한 가치, 부가세를 매기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세, 간접세 이 성격만 조금 틀리더라.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간접세에는 특히 이런 이제 개별 소비세라는 말이 따로 붙는 게 있습니다. 개별 소비세는 뭐냐면은 특정한 품목에는 면세를 해주기도 하고 아예 세금을 10%가 아닌 20% 이렇게 높게 받는 데도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요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주택 소유자. 요즘 뜨겁죠, 그죠? 뉴스 보면은 다주택 소유자는 세금 폭탄이란 이런 단어도 많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얼마를 내는지 모르겠지만은 기존에 우리가 내고 있던 세금보다는 더 많은 세금을 내더라. 3주택, 4주택, 5주택, 6주택 다양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내더라. 선생님이 생각하기엔 이 목적이 부동산 안정화를 노리고 목적을 가지고 매기는 세금 같습니다. 그건 선생님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세라든지 담배세라든지 인삼은 특산품이기 때문에 세금을 또 특별하게 매깁니다. 자, 담배 안에는 여러분들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것을 개별 소비세
알겠습니까? 또는 특소세라고 해서 특별소비세라고도 합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세금의 종류가 너무 많은데 마지막으로 특히나 여러분들 이 관세라고 하는 거. 자, 이전 시간에 우리가 환율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환율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있죠, 그죠? 그 나라의 경제 상황, 그 다음에 경제 상황에 따라 무역에 비중을 두는 우리나라, 그죠? 이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환율이 상승 하락에 따라 물건을 작게 구매할 수도 있고 많이 구매할 수도 있는데 다른 장치가 또 있다고 하는 게 바로 이 관세입니다. 관세. 선생님이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라떼는 말이야. 길에 가다가 외제차다. 외제차. 이게 일상이었습니다. 왜? 그만큼 국산차가 주류였고 외제차는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자, 외제차라고 하는 것, 외국에서 생산된 차를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외국에서 계속 자동차를 들여오면은 우리나라 자동차가 성장할 길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매깁니다. 자, 똑같은 차량 1,000만 원이라도 외국에서 들여왔으면은 외국 차 돈 더 내. 돈 더 비싸게 팔아.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동일한 차인데도 불구하고 국산차는 요만큼, 외국 차는 돈이 더 비싸잖아요. 그러면은 국산차를 더 많이 사게 될 것 같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국의 산업을 장려하기 위한, 보호를 하기 위한 세금을 바로 매기는 게 관세입니다. 관세. 이해되겠죠? 이 관세에 대한 또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 게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서로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더 유리한 측면을 가지기 위해서 관세를 임의대로 조정했다. 그죠? 그런 사태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관세라는 것도 무역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관세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은 이 관세라는 게 정말로 독특합니다. 자, 관세는 이렇게 됩니다. 물품 가격에 여기 있네요. 과세 가격이 있죠, 그죠? 거기다 관세를 붙입니다. 관세를 얼만큼 붙이냐면은 8%. 요 물품 가격의 8%. 이해되겠습니까? 자, 아까 얘기했던 1,000만 원 자동차는 관세를 8% 붙여서 얘네는 1,080만 원이 가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1,080만 원.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동차를 살 때는 1,080만 원짜리에 부가세 10%가 또 붙기 때문에 얼마? 1,188만 원에 자동차를 사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정리하자면은, 자, 외국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1,000만 원짜리 단위를 생략할게요. 1,000만 원짜리의 가격에 관세 얼마? 8%, 80만 원. 얼마? 1,080만 원. 이게 바로 뭡니까? 소비자 가격입니다. 실제로 내가 파는 돈. 자, 그랬을 때 1,080만 원 요거를 팔았을 때 뭐가 던탱이 됩니까? 부가세 10%가 붙죠. 108. 그래서 얼마? 1188. 되겠습니까? 자, 거기에 비해서 국산차 같은 경우는 가격이 1,000만 원이죠. 그죠? 1,000만 원이면 뭐만? 부가세 10%인 100만 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1,100만 원. 가격 차이가 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 그죠? 요식 잘 기억해 놓으세요. 부가세 구하는 방법. 곱하기 더하기. 수학 사용했죠?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율은 통상과세 물품 가격의 몇 퍼센트? 10%다.
됐죠? 자, 부가세가 포함되어 차량에 기름을 65,000원치 넣었을 때 과세 물품 가액과 부가세액을 각각 구하여라.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 가격이 X1 있었습니다. 거기에 부가세가 얼마? 10분의 1X 10%. 그죠? 요거 두 개를 더했더니 얼마? 65,000원이 되었다.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또 계산이 좀 귀찮게 됐네요. 65,000원에 얼마? X는 65,000원에 얼마? 11분의 10이기 때문에 10분의 11이기 때문에 역수인 11분의 10을 곱하면 X 값이 나옵니다. 정말로 힘든 계산이네요. 그죠? 자, 6, 5, 0000 하나, 둘, 셋, 넷. 자, 11로 나누겠습니다. 얼마? 5. 아까 세 자리보다는 훨씬 편하네요. 그죠? 9. 99. 10. 빵. 100. 9. 09, 09, 09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65,000원은 뭐 더하기 뭐다? 5, 9, 0, 9. 이거 왜 이럴까요? 자, 보세요. 5, 9, 5, 9. 59, 0, 9. 그죠? 이게 바로 물품 가격이고, 이게 바로 부가세겠죠. 그죠? 그래서 65,000원이 나오는 겁니다. 65,000원. 아까 얘기했듯이 부가세랑 물품 가격은 숫자는 같은데 단위만 다른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는 왜 물음표에 해놨냐? 합이 얼마? 딱 65,000원이 되게 하려고 남겨놓은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소수점 단위까지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국가에 세금을 내더라도 0. 몇 원, 그죠? 이렇게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수점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를 일부러 비워놓은 겁니다. 해놓고 이런 다음에 딱 65,000원이 나오니까.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과세 물품 가액과 부가세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다음 단원인 세금의 계산인데요. 세금의 계산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다음 세금 계산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늘은 좀 짧게 끝낼 겁니다. 자, 이제 실제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제 아까 전에 선생님이 예로 1,000만원짜리 자동차를 샀다고 했는데 실제로 자동차를 샀을 때 세금이 어떻게 붙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장도 가격 2,000만원짜리 중형 세단을 샀습니다. 여러분들 중형 세단을 샀을 때 신차 구입 가격은,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팔 때는 포함된 세금이 요렇답니다. 자, 공장도가의 5% 특별 소비세, 특소세. 이제 뭔지 알겠죠? 그죠? 자동차는 여러분들 사치품입니다. 사치품. 대중교통을 많이 타서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너도 나도 차를 다 끌고 다니면은 환경이 오염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차는 사치품으로 보는 겁니다. 특별 소비세. 자, 그래서 2,000만 원에 만원은 단위를 생략할게요. 거기에 5%인 즉 얼마? 100분의 5 100만 원이 특소세입니다. 특소세.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특소세의 30%를 또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여기 있는 100만 원에, 이거는 간단하죠? 100만 원에 30%니까 30만 원이 교육세. 되겠습니까? 자, 3번 공장도가에 특소세, 교육세를 더한 가격. 이게 바로 뭡니까? 2,130만 원. 2,130만 원. 여기에, 그죠? 10%가 부가세로 붙는데요. 213만 원. 되겠습니까? 부가세는 항상 10%입니다. 10%.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하면은 2, 3, 4, 3만 원이 바로 자, 2,343만 원이 내가 지불해야 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사에서 2,343만 원을 가지고 가요. 그럼 이걸 가지고 가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2천만 원은 이거 안 보이네요. 자, 2천만 원은 공장에서 회사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343만 원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가 특별소비세도 내고 교육세도 내고 부가세도 내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우리나라와 반대라고도 할 수 있나요? 자, 일본에서는 부가세를 따로 냅니다. 따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나라는 1,000원짜리 밥을 먹으면은 말 그대로 1,000원만 내면 됩니다. 1,000원. 1,000원을 내면, 1,000원을 내면은 그 안에 뭐가? 식사 가격과 부가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만약에 1,000원짜리 밥을 먹었다. 그러면은 여기에 세금 8%를 또 내야 됩니다. 1,080원을 내야 됩니다. 이해되겠죠? 자, 부가세라고 하는 거는 물품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이게 뭐 10%든 8%든 그게 다를 수는 있지만, 자, 물건 가격에 부가세 요 두 개를 소비자가 내야 됩니다. 물건을 살 때. 이해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성향이 어떻게? 우리나라는 물품 가격에 한꺼번에 다 표기합니다. 물품 가격이랑 세금이랑 다 합쳐서 그냥 10,000원 주세요, 1,000원 주세요 이렇게 딱딱 떨어져서 나오는데, 그죠? 이제 일본 같은 나라를 가면은 물품 가격이 만약에 10,000원이다. 그럼 말 그대로 물품 가격인 겁니다. 물품 가액. 알겠죠? 내가 이게 10,000원짜리 물건을 카운터에 가서 떡 내면 어떻게? 실제로 내 카드에는 얼마? 8%까지 더한 1,800원이 결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제 8% 하니까 그죠? 만약에 670원짜리를 샀다. 그러면 세금이 그죠? 1원 단위로 동전이 많이 돌아다니겠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일본도 소비세를 부가세를 8%에서 10%로 올렸다. 뭐 편리한 것도 있겠지만은 8%가 뭐 10%로 올린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바꿨다고 하더라 하는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자, 또는 여러분들 이 방법은 꼭 나라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이 이 살면서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올까 싶야만은 어릴 때 또 나옵니다. 또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호텔에 가서 밥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호텔 음악이 쫙 흐르고 그죠? 그런 낭만이 있었는데 호텔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물론 우리 누님, 큰 누님의 졸업식 때 제가 코 올리는 땅꼬마 때 누님은 벌써 졸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졸업 기념이니까 호텔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밥값이 5만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5만 원을 턱 제시했더니 거기에다가 세금 5,000원 10% 매기고 봉사료 또 5,000원 매겨서 6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자, 물건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어쨌든 여기에서는 확실한 거는 물건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이 같이 있다. 같이 내야 됩니다. 어쨌든 소비자는. 이해되겠죠? 방법이 달라도 무조건 물건을 사는 사람은 물품 가액과 부가세를 같이 내더라.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쯤에서 마무리를 할 건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누진세입니다. 누진세. 이 누진세. 자, 특별 소비세와는 다르게 특수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자, 특별 소비세도 여러분들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했죠. 그죠? 사치세 같은 고가의 물품에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매기거나 그 다음에 담배나 인삼같이 특별한 세금을 매기는 방법이 있었는데, 요 방법, 누진세, 어떤 방법? 얘기 들어봤겠죠. 그죠? 자,
특히 누진세를 적용하는 게 바로 이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 전기요금은 그 부과 방법이 독특한데요. 많이 쓰면은 그만큼 돈이 많이 내긴 하는데 그 비율이 갑자기 뻥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kW를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냈다면은 계속 1,000원만 내면 되는데 어느 정도 사용량이 높아지면은 왜 이렇게 많이 써? 전기 아껴. 1kW당 2,000원. 두 배가 됐죠, 두 배. 그죠? 근데 어떻게 써야 되는데 쓰고 있어요. 계속 쓰네. 전기 아껴라니까. 이제부터 1kW당 4,000원. 요금이 팍 올라갑니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더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아껴 써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전기를 아끼게 하기 위한 목적이 부합되는 게 바로 이 누진세입니다. 누진세. 이해되겠죠? 그래서 누진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막 복잡합니다. 1000kW, 100kW당 세금이 이렇고 전력료 요금이 이렇고. 자, 이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이 누진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여러분들 프린트를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면은 이 이유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이유만 얘기하고 오늘 끝낼까 합니다. 이 누진세. 아까 전에 우리가 세금 얘기를 했을 때, 자,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아까 전에 세금을 얼마? 10% 매기자고 했죠, 그죠? 10%. 그 다음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은 5%. 자,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럼 쌤, 700만 원은 몇 프로예요? 쌤, 100만 원은 5%라면서요. 155만 원은 몇 프로예요? 500만 원은 몇 프로예요? 머리가 아프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좋아. 기준을 정하자, 기준. 자, 기준 700만 원부터 1000만 원 버는 사람까지는 어떻게? 10%. 자, 그러면 400만 원 버는 사람부터 700만 원까지는 7%. 자, 그러면 400만 원 이하이면 어떻게? 5%만 내자. 5%만.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한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란 목적 외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 여러분들. 그러면은 자, 선생님이 딱 400만 원을 벌었어요. 400만 원. 세금 얼마입니까? 5%, 20만 원만 내면 됩니다. 20만 원. 근데 선생님 친구가 능력이 더 좋아요. 나보다 돈을 더 잘 벌어. 얼마? 410만 원. 나보다 10만 원 더 많이 벌었어요. 이야, 나보다 능력이 너무 좋아요. 10만 원이나 더 벌었어요. 어제 세금 내야겠죠, 그죠? 10만 원. 410만 원이니까 어떻게? 7%를 냅니다. 7%. 그러니까 410만 원 곱하기 7% 얼마게? 28만 8천 원. 그죠? 더 많이 벌잖아요. 더 많이. 근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400만 원에 20만 원을 세금 냈으니까 얼마? 380만 원이 이제 내 월급이네요. 그죠? 410만 원에 28만 8천 원. 410만 원에 28만 8천 원을 세금으로 내니까 대략 얼마? 와우. 381만 2천 원.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자, 내가 10만 원 더 벌었는데 결국 세금을 냈더니 어떻게? 12,000원 밖에 더 번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런 건 어떻습니까? 410만 원이니까 문제지만 400만 원 번 사람은 5%를 냈습니다. 하면 401만 원 낸 사람, 401만 원 버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만 원 때문에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게 생겼어요. 그러면 결국 이 400만 원 번 사람보다 만 원은 더 벌었지만은 세금을 내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소득이 더 작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계선에 걸친 부분을 잘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바로 그 방법 누진세입니다. 자, 누진세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 쓰면은 요금이 그만큼 많이, 아주 많이 부과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많이 쓰면 많이 부과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은 이러한 기준에 딱 걸쳤을 때, 이렇게 불합리하지 않게, 이해되겠죠? 400만 원 번 사람은 5% 20만 원 내는데, 그죠? 400만 100원을 번 사람은 400만 100원, 어쨌든 400만 원보다 더 많이 벌었잖아요. 400만 100원을 번 사람은 돈을 더 많은 세금, 그죠? 이러한 불합리성을 해결하기 위한 게 누진세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이 누진세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할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노트북으로 이 수업을 들을 거면은 여러분들 핸드폰에 계산기를 한번 켜보십시오. 계산기를 켜놓고 같이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계산, 실제 여러분들 전기요금 계산을 해서 이런 기사에 나온 실제 돈과 일치하는지를 한번 계산해 볼 겁니다. 재밌겠죠? 재밌겠는데 그만큼 계산이 복잡하니까 꼭 여러분들 계산기나 핸드폰에 계산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해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